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에 발생하는 간암에 대해서 충북대병원 외과 유동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사실 그동안 다양한 장기에 발생을 하는 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암이라고 하면은 간에 발생한 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신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간암이라고 하면 그 간에 발생한 악성 종양,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암을 통칭하는 얘기인데요. 네. 대개 이제 간에 발생하는 원발암에는 빈도가 많은 순보다 이제 간 세포에서 발생하는 것과 네. 간 내 담도에서 생기는 암 등이 있습니다. 네. 간 세포암의 경우에는 이제 간의 실질을 이루고 있는 간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고, 네. 이거는 간 경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진단은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진하게 되고요. 네. 간 내 담도암이라는 것은 간 내의 담도, 간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소화기관으로도 내려보내는 걸 담도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담도에서 발생한 악성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은 영상의학적 검사 및 간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네. 간세포암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간암은 이제 대개 이제 간암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간세포암을 주로 그거를 그렇죠.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간암이라고 하면 크게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암과 또 간 담도 내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간경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이 간경화가 왔을 때 이것이 암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또 있는지요? 간 내 담도암의 경우는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네. 간세포암이 발생하려면 필연적으로 한 8, 90%에서는 간 경화가 있는 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간 경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경화에 또 이미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께서는 이 간암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좀 해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암이라는 게 사실 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간암이 발생을 해도 저희가 잘 못 느끼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초기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은 대개 없습니다. 없군요. 네, 대개 없고요. 간이라는 장기 자체가 네. 정상 기능을 한 30%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강검진 오다가는 간암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이제 황달이나 복수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간경화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간경화 환자한테서도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암을 의심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까? 되게 많이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군요. 예, 많이 진행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덩어리가 만져지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 이제 황달이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복수가 좀 차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간의 기능이 30%만 남아도 전혀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참 침묵의 장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간암이 걸리는 원인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음주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밖에 다른 질환들이 또 있습니까? 간암의 원인으로다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만성 간질환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현재는 국내에는 많이 줄었지만 이제 과거에는 네. 비형 간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워낙 네. 만연했었기 때문에 그런 비형 간염과 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이 네.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을 되고 있고, 그 외에 비만이나 흡연 등의
예, 또 흡연 등이 네. 또 다른 원인으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지만 이제 생긴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 간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또 우려를 하시는데 꼭 술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음주를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을 해독하는 게 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간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주를 하실 때는 충분히 이 간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둬야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다른 데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강연 가다 보면 이 음주가 없이는 또 일이 안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렇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그러한 것들을 하시려면 한 번 음주를 하시고 나서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간이 충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네. 또 음주를 또 중단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 후 간이 회복할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가 확실히 간에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간암에 이미 확진 판정이 됐다면 치료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간암의 치료로다가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제 간세포암의 경우에 네. 예,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간세포암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절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절제요. 예. 네. 수술적으로다가 절제를 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남은 간 기능이 그러니까 수술적으로다가 얼마를 절제해낼 수 있느냐는 그렇죠. 거는 잔존 간 기능 검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존 간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대량 간 절제가 가능한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세포암의 경우는 간 경화하고 연관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잔존 간 기능이 보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량 간 절제를 했을 때 간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간 부전이 오셔서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군요. 부분 절제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수술적인 절제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혈관 색전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 또 간 이식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다가 말씀드리면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절제, 해부학적인 절제, 대량 간 절제나 부분 절제, 네. 아니 비해부학적인 절제, 그다음에 간 이식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암을 제거하는 걸로다가 과거에 에탄올을 간에다가 직접 투입을 해서 괴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현재는 가장 많이 하는 건 열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 열 치료를 해서 이제 고주파 열 치료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경동맥 화학색 전술이라고 해서 네. 항암제를 동맥을 통해서 직접 그 암에다가 항암제를 도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방사선 치료법이라든지 전신요법이나 항암요법, 호르몬요법, 면역요법 등이 사용됩니다. 네. 이미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간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이 가장 큰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많이 진행된 경우, 간암의 경우에 진단됐었을 때 수술적으로 다 절제가 가능한 게 거의 50%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많이 진행이 되시는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하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일찍 발견을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조금 간 경화가 네. 덜 진행이 되신 분들, 그렇군요. 예, 그런 분들한테서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심각한 경우에 절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심각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을 못하고 이제 그 화학색전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열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항암요법이라든지 이런 면역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게 그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간암 검진 권고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고위험군들. 네. 고위험군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면 이제 첫 번째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렇게 하고 B형 간염의 표면 네. 항원, 네. 항원에
양성인 네. 분들, C형 간염의 항체가 양성인 분들, 그렇게 하고 만성 간질환이 네. 있으신 분들이나 관연도 건강검진상 이런 B형 간염 섭의 표면 항체 양성이거나 네. C형 항원, 항체의 네. 양성인 분들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복부 초음파하고 혈청 태아 단백질 검사 측정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일반 네. 건강검진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6개월마다 한 번씩 복부 초음파나 이런 혈청 태아 단백을 네. 측정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수가 있고요. 네. 그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간암의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꾸준한 추적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암이 보통 유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암도 마찬가지인가요? 간암이 유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려운데 또 어떤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과거에 국내에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게 B형 간염이 네. 되게 모태 감염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B형 간염 복균자이면 네. 그 아들하고 네. 자녀가 다 B형 간염 복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암이 있으신 분들, 간세포암으로 다 진단받고 그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이러한 만성 간염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암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간암 자체의 유전적 질환보다는 아무래도 간에 의한 이 만성 질환이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평상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 관리법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에 해가 될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있어요? 위험 요인인 간염을 먼저 치료를 하셔야 그렇죠. 되고요. 네.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걸리셨다면 네. 뭐 내과적으로다가 이제 간염 치료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한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또 간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는 음주나 흡연은 금하시는 게 좋고요. 또 체중 관리가 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즉 간에 해가 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밖에는 다른 예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술을 줄이고 평상시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병원 외과 류동희 교수와 함께 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